꿀팁, 이거는 진짜 꿀팁. 안녕하세요, 그릴기입니다. 사전 티어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지역 선택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특히나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좀 걸러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신 지원을 해야 된다, 내가 평생 살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도서 벽지 지역이에요. 시골이죠. 저는 소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지역 고민하러 가보실까요? 첫째, 선생님들의 성향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이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를 좋아할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저도 집순이인데 자발적인 집순이랑 주변에 뭐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집순이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은 취미생활을 보셔야 돼요. 나 혼자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인지 아닌지를요. 내 취미가 뭐 댄스학원, 쇼핑, 베이킹 등등 밖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뭐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는 취미다, 그러면 아무래도 광역시를 지원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독서 이런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졌다면 상관은 없겠죠. 충남을 예로 들면 천안같이 큰 도시도 있지만 제가 있는 이런 도서 벽지 같은 지역에는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한정적이에요.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나의 취미생활을 온전히 즐기려면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광역시에 지원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성향은 아닌데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동을 하는데 조금 멀더라도 자유롭겠죠. 이건 모두 아시죠? 저도 얼른 면허를 따야겠어요. 둘째,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티오가 자리가 엄청 많아서 우리 모두를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티오가 초등과 같이 난다는 거, 그리고 유치원이 공립유치원만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그렇고, 새로 생기는 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없어지고 합쳐지는 원들도 있고, 또 제가 방과후 전교사로 지금 방과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교육과정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도 지금 전교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제가 시험 볼 때 당시에도 그랬고, 티오가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됐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원서 접수를 했었어요. 제 시험을 볼지언정 일단 무조건 나는 합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서 접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생각이 되게 복잡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고민이 돼서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을 때 저는 크게 도움을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소신 지원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꼭 써라,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대전에 살고 있다, 근데 제주도나 강원도에 티오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이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고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연고지가 있는 그 주변 지역으로 생각을 했지 티오를 무작정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전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소신 지원을 했으면 대전을 썼겠죠? 근데 이번에 대전이 4명 뽑았어요. 세상에, 4명. 저는 이 4명 안에 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것조차도 제 멘탈과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신감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2차 시험에서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합격하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 충남 이렇게 대전 근처 가까이 있는 지역들로 선택의 폭을 넓힌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어려웠어요, 선택하기가. 왜냐면 세종 모두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그런 리스트였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고, 뭐 대구나 경북, 경기도나 서울, 저처럼 대전이나 충남 이렇게 시도랑 광역시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지역,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떤 걸 고려해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으로 충남을 썼을까요? 먼저 2차 시험. 여러분,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보면 1차 점수 나오고 이 점수면 내가 원하는 지역 써도 됐겠다. 다른 지역 써도 합격했을 점수잖아.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면서 아쉬움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1차 점수만 보면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을 써도 합격했을 만한 그런 점수였어요. 근데 2차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평가표가 있긴 하지만 평가자들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날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2차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자신감마저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제가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쓴 걸 잘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는 2차 시험이 자체 출제 지역이냐 평가원 지역이냐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체 출제 지역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책 당연히 봐야 되고요. 문제에 답하는 가지수도 4가지, 5가지 이렇게 평가원 지역보다 더 많아서 까다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평가원 지역은 자체 출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모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이랑 세종 중에서 세종이 자체 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남으로 더 마음이 기울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평가원 지역을 보세요. 자체 출제 지역은 어려우니까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자체 출제 지역은 뭐랄까 그 2차 점수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1차 시험보다는 말하는 게 더 자신이 있다. 그 지역 가서 내가 펼쳐보고 싶은 그런 꿈이 원래부터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자체 출제 지역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1차 컷이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2차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근무 환경. 제가 TO가 나오고 나서 제가 갈 지역에 생각해놓은 지역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카페에다가 쳐가지고 웬만한 글은 다 읽어봤어요. 근데 대전의 근무 환경이 조금 수직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사립에 있을 때 힘들어서 열심히 1년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사립이랑 별 다를 게 없으면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합격을 해서 현장에 갔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만약에 내가 현장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막 들기 마련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살 곳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생 살 곳의 유치원, 내가 근무하게 될 유치원의 조직 문화는 어떤가, 분위기는 어떤가 미리 파악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경쟁률. 이거는 당연한 소리긴 한데 매년 달라지는 거고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세 지역의 경쟁률을 매 년마다 비교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은 자체 출제니까 빼버리고 대전이랑 충남 이 두 개의 지역을 보면은 19 추시나 20년도 보면은 대전이 충남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대전이 물론 광역시고 뽑는 인원이 적어서 당연하긴 한데 제 멘탈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었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아무래도 충남보다 대전이 더 높으니까 충남을 쓴 저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내가 할 수 있겠다,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어서 멘탈 관리의 한 방법이었다. 대신 내가 딱 쓸 곳을 정했다 그러면 사전 TO 나오는 그 기간이나 원서 접수 기간 때는 카페 들어가지 않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불안하게 만드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원서 접수하기 딱 하루 전에만 하루 종일 엄청 찾아보고 원서 접수 첫날에 접수 딱 시키고 그 뒤로는 경쟁률이나 이런 거 전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원서 접수 기간에는 당연히 카페에 절대 안 들어갔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온 날에 경쟁률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멘탈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2차 지역이 변별력이 있는 지역인지 고려를 해보세요. 선생님들 이거는 진짜 꿀팁. 왜냐면 저는 TO 같은 거 찾아봤을 때 이러한 글들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선택을 하는데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저는 단번에 충남을 선택을 했었을 텐데 소수여서 이런 걸 알지 못했었거든요. 이거는 2차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1차 컷이 나왔다 그러면 2차는 어느 정도를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작년 최종 합격 컷 빼기 1차 합격 컷 빼면은 2차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충남은 1차 커트라인 기준으로 2차는 97점을 맞아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컷이 97점을 맞아야 합격을 한다? 그럼 커플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진짜 멘붕이 왔었는데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2차를 그만큼 많이 안 깎는다는 소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86점인가 그랬고 저 스터디 하던 경북 지역은 90점인가 그랬어요. 1점 차이, 소수점 차이로도 떨어지는데 충남은 97점인 거에 비해서 서울은 86점, 경북 90점 차이가 되게 크지 않나요? 이렇게 충남과 같이 변별력이 없는 지역인 커플일 경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고득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소신 지원보다는 무조건 합격하고 보자. 합격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소신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제가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시와 시도 지역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는 먼저 주변 인프라. 일단 시도 지역은 큰 지역이 아니고서야 주변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퇴근이 5시인데 퇴근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 인프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유치원의 유형.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이 있고 단설 유치원이 있잖아요. 제가 있는 지역은 공립유치원이 10개 정도 있는데 단 1개만 단설 유치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병설 유치원인데 아무래도 조금 시골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하나급이더라고요. 하나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령 받기 전에 신규인데 하나급 떨어질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경력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 하나급이 더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또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또 어느 시도냐에 따라 또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런 특수성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있는 충남과 같은 지역은 하나급이 정말 많대요. 하나급이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도를 썼는데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1지망, 2지망, 3지망 어디 쓸지를 정해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가셔서 지역 선택을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다가 심지어 제가 맨 앞번호여서 지방을 쓰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알아보지 못하고 후루룩 썼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꼭 미리미리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충남과 같은 경우에는 등수대로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광역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조금 덜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시도 지역은 지역 이동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점. 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계룡, 논산, 아산, 서천, 보령 모두 엄청 많더라고요. 부여 등등등등. 그래서 그 한 도시마다 최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오면 다시 리셋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 뭐 몇 년 이상 정해진 것만큼 몇 년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집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워낙 비싸고 전세가 잘 안 나와서 광역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물은 있잖아요. 월세가 비싸더라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 되는데 특히 시골 저가 있는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시간이 진짜 호로록 지나가요. 증명사진도 찍어야 되지, 뭐 신금도 받아야 되지, 교육청 가서 뭐 지망도 써야 되지. 그러면 시간이 진짜 순삭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령지가 굉장히 늦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에 났거든요. 진짜 늦게 났죠. 3월 달에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2월 22일에 났어요. 그러면은 신학기 준비해야 되고 신규로서 가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거의 바로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는데다가 매물도 많이 없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 다행히도 저는 도서벽지라 관사가 있어서 관사 추첨돼가지고 관사에서 살고 있긴 한데 관사 없었으면 주변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거 찾아보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죠? 또 최소 2년은 있어야 되는데 대충 보기도 그렇고 또 시골이라고 집값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 방 진짜 좁은데 월세 막 40, 50 막 이렇게 되게 비싸서 당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또 떠오르네요. 여기까지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티오가 조금 더 많아서 시도를 써야 되나? 광역시를 쓰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참고로 저는 대전에 소신 지원하지 않고 충남에 썼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뭐 근무 환경이나 생활 요건 이런 것들도 저는 아직 만족하고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너무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살며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초점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네, 여기까지 지역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어요. 선생님들도 딱 하루만 고민하시고 쓰고 난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게요. 아셨죠?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